내가 이렇게 취급받을 줄은. 연봉 2억 임원의 은퇴 후 삶이 주는 경고.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 본 사람들은 다 비슷한 환상을 갖고 살아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만큼 은퇴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겠지. 내 커리어면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일이 생기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죠. 그동안 나에게 붙어있던 직함, 연봉, 네트워크는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순간적인 마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대단해서 대접받았던 게 아니라 자리가 나를 대접했던 거구나. 이 문장은 한두 명의 푸념이 아니라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2억 임원도 겪는 은퇴 후의 충격을 통해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덜 흔들릴 수 있을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1. 은퇴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다. 직장에서 받던 대우는 사실 내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뒤에 있는 회사, 명함의 로고, 직책이 만들어낸 거대한 후광이에요. 그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연락 오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고, 회의실에서 중심에 앉던 사람이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고, 어제까지 결정권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의견을 내도 반영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퇴는 그래서 단순한 일의 종료가 아니라 내 존재 방식의 변화예요. 회사 사람으로 살던 나에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몇 년 동안 자기 존재감의 부재로 고통받게 돼요. 그리고 이건 임원이든 전문가든 고연봉자든 예외 없습니다. 2. 은퇴 후 맨 처음 무너지는 건 관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해보니까 진짜 친구가 몇 명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 회사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며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업무 기반 관계였던 거예요. 직함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재정렬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친분 있었던 몇 사람은 남겠죠. 하지만 20년 일하면서 쌓였던 그 넓은 네트워크가 기적처럼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 봉사나 지역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새로 배우는 공부나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두 번째 인생을 지탱해줘요. 3. 은퇴는 소득의 중단이 아니라 의미의 중단이라는 사실.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리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필수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야 의미를 느껴요. 그걸 회사가 대신해주던 시절이 끝나면 의미도 같이 사라지죠.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연습이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취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4. 2억 연봉 임원의 흔한 은퇴 후 현실 실제 같은 사례 3가지. 사례 1. 명함이 사라지자 나도 사라진 것 같았다. 전 대기업 임원 김모 씨 59. 김 씨는 30년 동안 큰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어요. 퇴직 후 당연히 많은 곳에서 자문 요청이 올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퇴직 후 석 달 동안 단 한 통의 일 관련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자기가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연락해도 상대가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보시죠만 반복.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자리가 잘난 거였더군요. 그 후 김 씨가 회복한 방식은 멘토링. 청년 창업가들을 무료로 도와주면서 다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소소하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사례 2. 아내와 싸움이 잦아졌다. 평생 직장 퇴직자 박모 씨 62. 평생 바깥에서 살다가 갑자기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박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아내에게 오늘 뭐 해? 점심 뭐 먹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다고 해요.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한 거지. 나한테 재취업한 건 아니야. 퇴직자의 가장 큰 착각은 내 시간이 자유로워졌으니 가족도 나와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박 씨는 그 후 지역 체육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배드민턴 코치를 시작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아내와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가져야 집에서도 조화가 생겨요. 사례 3. 돈은 있는데 하루가 허전했다. 자산가 출신 자영업 대표 이모 씨 55. 이 씨는 젊을 때부터 사업으로 자산을 많이 모았고 일찍 은퇴해 돈 걱정 없이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1년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히 힘든 건 없는데 그냥 하루가 텅 비어요. 이러려고 30년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충분했지만 삶을 채울 내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진을 배우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서 작품을 걸었어요. 그때 느낀 성취감은 예전 회사에서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고 해요. 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은퇴 준비는 단순합니다. 직함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연습. 회사에서의 위치를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새로운 관계를 4050대부터 만들어 두기. 퇴직 후 갑자기 인간관계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최소 하나 이상 준비하기. 1. 취미, 봉사, 공부 뭐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가족과의 거리 조절을 미리 연습하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기. 경제적 준비는 필수지만 삶의 질은 의미와 관계에서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연봉 2억 임원도 은퇴하면 흔들립니다. 아니,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크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잃을 후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퇴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나, 어떤 직책이었나가 아니라 누가 더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준비했는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